환율이 단순히 높다는 것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 길어진다는 것. 이것은 개인 자산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에 과거엔 뭐가 터졌고 지금은 뭘 해야 될지를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환율 때문에 아주 난리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IMF 같은 국가 부도 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개인 자산이랑 주식, 부동산 양쪽에서 아주 동시에 압박받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과거에 환율이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인이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환율은 1,4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은 4,300억 달러. 숫자만 보면 1997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당장 흔들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겁니다. 환율이 단순히 높다는 것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 길어진다는 것. 이것은 개인 자산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 오랫동안 높을까요? 바로 기업들 때문이에요. 내년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해야 할 기업들이 지금부터 달러를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달러를 써야 할 곳이 정해져 있으니 이 수요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1997년을 볼까요? 저희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달러가 없었어요. 환율은 800원대에서 순식간에 1,900원대까지 폭등했어요. 단기 외채는 갚을 수 있는 달러의 바로 2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곧 국가 위기였어요. 이때는 개인이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성격이 달랐어요.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달러가 없으면서 같이 얼어붙은 겁니다.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치솟고 주식은 폭락하고 수출은 급감했죠. 이때의 환율 급등은 글로벌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됐다는 신호였어요. 3년 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달러 초강세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돈을 풀면서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가장 최근이었잖아요. 국가 위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환율이 1,440원대를 찍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부동산이 따라갔습니다. 모든 자산은 주식 먼저 가고 두 번째는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때는 이미 높은 환율이 개인의 자산을 짓누르는 구조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더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외환 보유액은 충분한데 환율이 높으니까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내릴 수 없죠? 첫 번째, 지금 627 대책, 98 대책, 1015 대책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자산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대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를 테니까 정부의 선택지가 없어요. 게다가 일본 엔화가 금리 0.75% 올리는 거 아시나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한국 증시에 있던 외국인 자본, 즉 27%가량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달러 때문에 빠져나가지, 두 번째는 외국인 자본이 금리 때문에 일본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주식은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와서 힘이 없습니다. 폭락은 없지만 회복도 없는 장세.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자, 이제부터 개인 얘기입니다. 이런 고환율 시기에는 딱 두 가지를 안 해야 돼요. 첫 번째, 공포 때문에 가진 돈을 달러로 바꾸지 않기. 두 번째, 환율이 올랐다고 세워둔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 공포심에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단지 분할 매수랑 매도가 있겠죠. 그럼 자산별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달러부터 갈게요. 이미 가지고 있던 달러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새로 사야 한다면 한 번에 사지 말고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서 사세요. 저도 오늘 환전했거든요. 하루에 10만 원씩 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은요, 단기 투자라면 환율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장기 투자라면 기업의 경쟁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수 전체를 사는 ETF를 분할해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화 자산. 원화가 녹는다고 원화를 보관하지 않으실 건가요? 아니에요. 생활비, 비상금은 원화 예금이나 CMA에 반드시 둬야 돼요. 환율이 높을 때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까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순간에 그게 바로 손해입니다. 과거의 고환율은 한 방에 팡 터지는 급성 질환이었고 지금의 고환율은 오랫동안 아픈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달러는 수익이 아닌 보험으로 접근할 것. 두 번째,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로 접근할 것. 세 번째, 원하는 생활의 기반으로 반드시 지킬 것.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던질 필요는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버티기만 할 구간도 절대 아니에요. 균형을 잡아야겠죠. 저도 사실 환전하면서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환전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드릴 원칙으로 실제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요?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여드릴게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로드였습니다.